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매대행 업계에 뛰어드셔가지고 몇 개월 지나서 아주 비약적인 생각을 하시는 사장님하고 모시고 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하면서 또 오랜만에 회포도 풀고 그 사이에 또 살짝 또 업데이트된 그 업계의 현황이나 팁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뵌 사장님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편의상 이분은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실명을 공개하거나 가게를 오픈하거나 아이템을 노출시키거나 이런 것에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보면서 하는 게 나은데, 아우 핸섬한데. 살 좀 빼고 올 거야. 대표님, 그 우리가 언제 처음 만났었죠 그때? 제가 1월 말쯤에. 올해 1월 말쯤에. 네, 그러니까 2019년 1월 28일쯤에. 아, 그래요. 그때도 여기서 만났던가요? 네,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뭐 홍대 부근이에요. 홍대 부근인데 여기에서 또 만나서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상품 올리는 그 노력은 난 정말 자신 있다. 진짜 게으름 피지 않고 할 자신 있다. 이게 아직도 그 수많은 그 수강하신 사업자님들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우리가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실질적으로 상품을 올리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 올리게 됐나요? 사실 그 1월 달에 네. 대표님께 강의를 듣고 예. 이제 2월 달에 설날이 예. 있었죠. 예. 그걸 핑계로 조금 쉬다가 이제 설날 끝나고 예. 네, 설날 끝나고 한 2월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 그때는 왜냐면 중국 거랑 막 미국 거 고민을 하던 차례였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2월 달 말. 그러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상품 몇 개 정도 올리신 셈이 되나요? 상품은 한 500개 정도. 500개? 와, 그래도 열심히 올리셨네. 근데 500개 올렸다가 네. 이제 사실 많이 지우면 안 되는데 네. 네, 조금 지운 것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하다가 저작권 그런 거에 잘 모르겠으면 네. 올려놓고 아니면 지워버리는 게 있어가지고. 예. 이해갑니다. 함부로 막 상품을 올려놨다가 나중에 또 문제될 소지가 있으면 차라리 노출을 안 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우리처럼 이렇게 수동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몇 개 상품을 지운다 해서 아무 문제는 없어요. 솔루션으로 이제 수만 개씩 올렸다가 한 방에 확 지우고 이럴 때 그게 반복되면 좀 문제가 되지. 그러면 이제 마켓은 몇 개 정도 운영을 하시게 되나요? 네, 저도 사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네. 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하나만 하고 계세요? 딱 하나만 하고 있어요. 예. 그 이후에 어떤 마켓을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예, 저도 마켓은 당연히 채널이기 때문에 늘려야 되는데 네. 쿠팡이나 아니면 이제 뭐 지마켓 11번가 그쪽은 하고는 싶은데 이제 아직은 상품에 대한 소싱을 하는 그게 조금 더 주력을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한 5개 정도는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처음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가게를 출발하자마자 5개를 바로 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마켓에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으면 또 다른 마켓을 키우는데 큰 그 용기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저기 이제 정신이 막 분산되고 그러면 하나의 마켓도 제대로 못 키우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상품을 올리면서 소싱을 할 때는 보통 어느 나라에서 소싱을 주로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이 오픈마켓의 장점이 하나의 특정 카테고리를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중국에 있다라고 하면 중국을 하는 거고 이제 미국에 있다라고 하면 미국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제 개인 사람마다 이제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제 미국을 조금 선호하는 게 미국은 캐시백 주지 않습니까? 그게 더 조금 더 이제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크게 차이가 금액이 많이 안 나면 이제 미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캐시백 얼마 정도 모으셨어요?
다 쓰셨나? 아니, 그래서 적립은 했는데 예. 한 1,400불? 아 1,400불. 네,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모으신 편이에요. 저도 그 17,000달러 정도 모았었거든요. 근데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 지금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사이에 벌써 100만 원 이상을 모았으면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그러면 소싱을 하면 보통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상품을 뭐 어떤 자기만의 어떤 방식이 있나요? 저는 제가 이제 사실 이건 저만의 스타일이긴 한데 네. 저는 백화점을 갑니다. 어. 네, 원래도 쇼핑을 좋아했고 오. 그래서 이제 백화점을 가서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팔려고 하는 제품을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 아니면 이제 반대로 백화점을 가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때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고객들 많이 입는 옷을 보는 거죠. 그게 뭐 신발이면 신발, 그게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그게 이슈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제가 검색을 해보고 서칭 작업을 하고. 네, 그렇죠. 이게 외국보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더 싸게 파느냐. 아. 네, 그거를 또 장점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와, 신선하다. 그 백화점에 가서 그럼 시장 조사를 간이로 한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백화점 자주 갑니다. 오. 그래서 만약에 좀 저렴한 금액이라고 하면 네. 제가 직접 삽니다. 아.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네,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알아야 고객분이 문의가 들어왔을 때 네. 조금 더 응대를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좋다. 저만의 꿀팁이긴 하지만 좋은데요? 네. 아, 맞아. 누구나 그렇게 하진 않죠. 사실 그거 가서 내가 뭐 어떤 특정 상품을 백화점에 가서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모양을 디자인을 보고 상품에 대한 가격도 한국에서 얼마나 파는지 알아보고 그걸 또 이제 미국에서 서칭을 해보고 중국에서 찾아보고 되게 좋은데요? 저도 좀 응용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온라인 판매하면서 이제 사장님만의 꿀팁이 되겠군요. 네, 그렇죠. 보통 분들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인터넷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인터넷으로 검색을 많이 해보고 합니다. 물론 그걸 꼭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한 군데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밖에 이제 활동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백화점을 가면 실질적으로 뭐 인테리어 소품이다, 아니면 전구다, 아니면 뭐 일반적인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는 건데 이제 새로 들어왔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다시 와서 이제 검색을 해보는 편이죠. 좋습니다. 이것도 되게 신선한데요. 한 예로 인테리어 그 등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종군데 노이 땡땡이라는 네. 그런 등인데 그게 직구가 훨씬 더 금액이 저렴하거든요. 제일 초창기 때 대표님께서 저한테 교육해 주셨던 달슨 청소기 개념인 거죠. 그게 그런 것들 미리 좀 빨리 캐치를 하려고 많이 보러 가는 거죠. 그걸 알아야 그 제품을 사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직접 봐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제품에 대한 확신을 설 수가 있기 때문에 판매도 중요하고 소싱도 중요하지만 고객 문의가 많거든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백화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붙이면 로드샵. 로드샵까지?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아울렛들,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경우도 좀 자주 가보는 편입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좀 본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면 대표님이 지금 온라인 판매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요것만은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거 혹시 뭐 있을까요? 물론 실천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제가 초보이기 때문에 한국 제품인데 해외에서 가지고 올 뻔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 무슨 화장품이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무슨 뭐 상품이다, 그게 해외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 많죠. 근데 그걸 반대로 가지고 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식재산권, 그리고 뭐 상표권,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꼭 반대로 또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만약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네, 쏠쏠하네, 좋네, 뭐 이런 팁도 있습니까 혹시? 직접 먼저 이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제 실천을 해서 빨리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 하나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상품 하나씩이라도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먼저 알고 있는 분야를 해보시는 게 네네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더 빨리 대처할 수도 그렇죠. 있고 주변 분들께 이제 조언을 또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잘하는 것들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S 하기에는 훨씬 더 아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편하다는 이야기시죠. 그렇죠. 상품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안경이다. 그러면 안경에 대해서 모르고 안경을 팔고자 하는 거랑 직접 이제 안경을 내가 좋아하고 이제 패션 안경을 아는 상태에서 이게 어느 나라 제품인지 이게 왜 유명한지를 알고 판매를 하면 이제 남들보다 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하시는 분의 입장과 진짜 매니아적인 입장에서 장사하는 거는 분명히 수익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그 진행을 하면서 가장 애로점을 느끼는 거는 어떤 쪽일까요? 왜냐하면 장사하다 보면 수많은 경우를 닥치게 되고 또 상품이 오다가 분실되기도 하고 뭐 갖가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상품을 3월 달부터 올리기 시작한 셈인데 그러니까 3, 4, 5 지금 6월 초니까 만 3개월 정도가 정확하게 지난 상태에서 마켓에서 저 그레이드가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 스토어의 등급을 따지면 빅파워. 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3개월 만에 빅파워 달기가 쉽습니까? 파워샵 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빅파워샵 다는 걸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애로점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일하시다가 아무래도 아직은 사실 모든 게 애로점이긴 한데 소싱도 해야 되고 뭐 리스팅도 해야 되고 주문도 넣고 많이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은 일단 CS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뭐 그 혹시 CS 관련돼서 뭐 어떤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다 CS는 그냥 사례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셨지? 그러니까 이제 오래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조금 이제 거기서 이제 화를 내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저도 사실 몰랐던 거죠. 초보 입장이니까 뭐 합산 과세라고 해서 저희 쪽에 몰에서 사는 거는 10만 원이 안 되는데 그렇죠. 다른 쪽에서 구입을 하신 거랑 합쳐져서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게 세금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금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저한테 내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공지를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뭐 냄새 제품이 오는 냄새나 그 포장 상태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많아서 그런 걸 하나하나씩 응대를 다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힘이 빠지죠. 힘을 빠지면 저는 이제 제가 뭐 아직은 대량 주문 프로그램 이런 걸 쓰진 않기 때문에 최적화 작업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너무 빠집니다. 그렇죠.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대표님 좀 말씀대로 이제 조금 업무적인 걸 좀 나눠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애로점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넣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국가관세청에서 이야기하는 게. 근데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자기 걸 넣으면서 왜 돈은 판매자한테 왜 세금을 내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죠. 처음에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제가 공시를 안 해놨나 싶어서 다시 상세 페이지 봤는데 공시를 해놨습니다. 공시를 해놨는데 합생 과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자기는 어쨌든 돈을 몰랐다라고 하시니까 이제 끝까지 이제 그런 실랑이가 벌어졌던 것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은 대부분이 직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세금이 얼마나 왔다고 이야기를 해드리면 막 묻고 싶어도 살짝 개인 통관 부여부를 자기 걸 넣었다는 걸 금방 이해를 하시고 이제 바로 수긍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정말 많았었거든요. 한 6, 7년 전만 해도 왜 세금을 내가 내냐고 그런 분들 진짜 많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일을 쭉 진행하면 이제 특정 지역을 잘 벗어나는 일은 별로 없겠네요,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활동적인 걸 좋아해서 뭐 운동이나 여행, 그래서 등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구매대행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등산 용품도 팔아볼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바다를 좋아하니까 바다 낚시 용품은 혹시 이게 구매대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낚싯대가 워낙 물건 길이나 그런 부피무게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제 활동 범위 안에서 물건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생각입니다. 일단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구매 대상이죠. 온라인 장사를 하면서 지금 대표님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버는지 이제 3개월 됐는데 빅파워를 달았대. 와, 이거는 정말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깜놀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한테 말장난하는 거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번 컴퓨터를 켜셔가지고 네네. 실제 한번 수익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가능하시겠어요? 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예, 한번 켜볼까요? 자, 대표님 잠깐 봐도 되죠? 예,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 근데 이게 좀 되나? 네, 아이고 기록들이 빼곡하게 돼 있네요. 네, 이게 제가 5월달에 네네. 아무래도 그 조금 많이 팔려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매출 금액이 5월달 여기 보시면 네, 결제 금액이 그 4,890만 원. 4,890만 원.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게 제가 말씀드리면 네. 월별로? 네, 그 3월달부터 예, 네, 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3월 1일부터 저도 이건 거의 안 봐서 그래요? 3월달 보시면 네. 500만 원입니다. 그래요? 3월달에 500만 원 하시고. 네, 그리고 예. 네, 4월달에 4월달에는 네, 1,400만 원. 4월달은 1,400만 원. 네네. 네네네. 그리고 5월달에 네, 4,890만 원. 와, 진짜 기록적이다.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하기가 그렇게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하겠지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일단 수익 공개까지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오랜만에 회포도 풀면서 그리고 그 사이에 변화됐던 그 여러 가지 업계의 소식이나 아니면 또 새롭게 소싱이나 또 각종 툴 같은 거를 같이 공유해보고자 좀 만났는데요. 일단 대표님이 그러면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목표가 있다면 뭐 있을까요? 혹시 어떻게 하고 싶다든지 뭐. 네, 일단 그 유튜브에서든 어디서든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오는 순수익 1,000만 원. 순수익 1,000만 원? 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4,000 아까 800 얼마 정도. 예, 4,890. 예. 순수익을 따지니까 600에서 700 정도 됩니다. 600에서 700 사이요. 왜냐면 상품마다 다 금액에 대한 네, 마진이 네. 틀려서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예. 네, 이제 1,000만 원을 네. 목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1,000만 원입니다. 네네. 아이고, 그렇죠.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 한 달에 순수익 1,000만 원 버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조금 덩치가 좀 더 큰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도 직원들 급여하고 사무실 비용, 재비용 다 제하고 순수 대표가 가져가는 비용이 1,000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출발하신 지 마켓을 하나밖에 운영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수익이 600만 원 넘어서 1,000만 원을 목표로 한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러면 이제 상품을 올리시면서 대표님이 이제 여러 가지 느끼셨을 텐데 다른 또 경쟁자나 아니면 유튜브나 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을 다 하고 있는데 대표님만의 어떤 이렇게 특징이나 노하우나 음. 이런 게 좀 뭐가 다른가요? 다른 사람들과? 저는 그 올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적화를 예. 목표로 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가 현장을 많이 가서 보는 거. 네. 그게 거진 다른 대표님들은 검색, 검색에 의존하죠.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시는데 네. 저는 그것보다는 네. 이제 고객이 문의가 옵니다. 네. 문의 왔을 때 제가 이제 무조건 저한테도 살 수 있게끔 예. 그런 장치를 하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그 등산을 갈 때 네. 그 패킹 집는
뭐 네. 지팡이라든지 네. 네, 그런 경우 그냥 그런 카테고리의 물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알고 사시는 분들 그리고 등산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등산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이거 제품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냥 단답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아 이거는 이렇고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아. 고객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혹시 어디 가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가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등산을 자주 가고 뭐 어디 산악지역 아니면 5천 레이어라든지 그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나는 이 판매를 하지만 나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 공감이 되는구나. 네,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좀 때로는 제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오픈하지 않습니다. 예. 문의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네. 좀 판매를 할 때 네. 제가 이제 설명을 하든지 네.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객의 문의 자체가 나의 상품 소싱 대상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고객이 나한테 뭔가 물어봤을 때 그쪽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막 같이 대화가 가능하면 이거 완벽한 공감이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직은 초보기 때문에 네. 잘은 안 되는데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반대로 저한테 말 그대로 구매 대행인 거죠. 예. 이 물건을 구해달라 라는 분들이 예. 조금씩 늘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래서 이제 밤에 계속 톡톡으로 그래? 네, 연락이 많이 오시거든요. 이거 혹시 아세요? 찾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따로 정보를 주신 거죠. 이거 신상 한국에 들어왔나요? 라고 하면 제가 백화점에 간다든지 제가 검색을 보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게 소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와, 좋은 꿀팁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다른 사람이 뭐 따라한다고 해도 사실 뭐 두려울 게 없는 게 지구상에는 뭐 수백억 개의 상품이 있고 대표님한테 문의한 사람이 그분한테 문의할 일도 없고 뭐 그러기 때문에 남들도 좋은 방식은 같이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표님이 상품 하나를 그렇게 힌트를 얻어서 소싱을 하고 그 상품을 올리는데 아무렇게나 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노출이 되고 또 상품을 좀 판매가 잘 되고 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이쪽 그 구매 대행이나 온라인 판매 쪽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 조언이랄까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저도 일반적인 사람이랑 똑같기 때문에 네. 사실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면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제가 1월달에 사업자를 내고 네. 그냥 할까 말까 하다가 사업자를 냈으니까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 교육을 듣고 네. 1월 말쯤에 듣고 이제 2월달 사실 저 설날이었죠. 네. 설날이어서 놀면서 어제도 이제 정보를 좀 캐치해서 그 와중에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이 약간 좀 많이 뜨더라고요. 네, 저는 네, 네. 모든 동영상을 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쪽으로 할까라고 하다 보니까 중국도 충돌이 끼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핑계로 놀았죠. 아. 그러면서 약간 자신감을 잃어가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상품 올린 거에 대해서는 네. 그래도 자신 있다라고 했는 말이 사실 좀 부끄러워서 그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올리고 한 5일 뒤쯤에 제가 이제 주문이 하나가 들어오더라고요. 하나 들어온 시점부터 저한테 이제 땜이 터진 것처럼 그냥 재미가 되더라고요. 하나 들어오네. 그래서 고객님께서 그냥 주문하신 건데 제가 그분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일부러 이번 달 첫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포인트도 이렇게 보니까 충전금에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주문이 가서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검수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사업자 등록증 내서 그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서 아니면 뭐 쿠팡이나 게임몰을 만드셔서 하나 팔리는 순간부터 되는구나. 이게 정말 누가 나한테 와서 사네? 가 되는 시점부터는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거기서 포기하신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완전 전업으로 탁 뛰어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끝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다른 회사에서의 뭐 회식도 가야 되지만 그런 걸 조금 더 이제 하나를 팔아보다 보면 사람 생각이 이제 가치관이나 살다 보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7천.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잘 아는 거
대표님이 그러면 회사 생활하면서 500개를 3개월 동안 올린 거는 진짜 손이 엄청 빠르신 거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단톡방에서 어떤 분이 이제 대표님 이제 빅파워샵 달아서 다 축하를 하는 와중에 상품 몇 개나 올리시냐고, 하루에 몇 개나 올리냐고 하니까 맥시멈 10개까지 올린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네, 그거는 대부분 다 이제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네. 당연히 요거랑 잘 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건데 엑셀에다가 네. 미리 정해 놓습니다. 네네네.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점을 가니까 네네. 백화점에서 조그만 뭐 예를 들어서 스피커다. 네. 그럼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네네네. 미리 사진을 찍어 놓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네. 해외 사이트 뭐 아마존이나 네. 뭐 네.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네. 근데 그게 괜찮다 싶으면 바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마진율은 뭐 이게 너무 치열하다고 싶으면 뭐 15%. 네. 뭐 아무도 안 파네? 라고 하면 네. 제가 정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찾다 보니까 아 진짜 이걸 아무도 안 팔고 있구나 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어서 아, 네, 그래서 10개는 충분히 가능하죠. 아, 근데 이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500개였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약속을 안 지키면 부끄러워서 네. 그래서 뭐라도 막 올려놓자 네. 가 되는데 막 올리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정성 들이는 거에 비해서 좀 이렇게 네. 신경을 덜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지우고 네. 안 팔리더라도 하나하나 최적화 작업을 해서 네. 꼼꼼하게 올리자. 네. 네. 근데 엑셀에 미리 설정을 해서 엑셀 리스트가 중요하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네. 하니 왜 그게 중요하냐면 하나하나씩 올리게 되면 지칩니다. 네. 그리고 하나하나씩 하게 되면 네. 속도가 안 나요. 네. 근데 엑셀에 올려놓으면 그냥 네. 이것만 하고 네. 시작. 쉬면 되니까. 네, 그렇게만 하면 네. 이제 그 마음 비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하나씩 하다 보니까 저도 올리다가 네. 아 이거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되는데 그렇죠. 엑셀로 하다 보면 또 청점이 안 올라갈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이것만 하고 시작하라고 했는 그 상품에서 주문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러면 아 이게 맞구나가 되는 거죠. 저한테는. 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를 하는 분들이 일단 자기를 믿고 실천을 한번 해보기를 권하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상품을 올리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가질 수 있게 엑셀에 리스팅을 한 다음에 그거를 끝내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자동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뭐 또 서울까지 올라오시고 또 여기까지 또 인터뷰도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최근에 또 흐르는 정보를 같이 또 공유하는 시간을 이어서 한번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투잡을 하시면서도 빅파워를 다셨고, 그리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져서 꾸준히 매진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만나보고 좀 한번 같이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